네, 여러분 이제 영어 영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빈칸 영역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빈칸 유형 선생님의 일관된 풀이법대로 그냥 우리가 배웠던 대로 풀면은 모두 무난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서 선생님의 풀이법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빈칸. 일단 0단계는 뭐니 해도 막 빈칸이 포함된 문장부터 읽고 이런 게 아니라 지문의 핵심을 파악하고자 하는 태도로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글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를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게 독해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지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답을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 지문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그 핵심을 이해하는 게 0단계. 다음, 이번 6평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면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뭐 당연하죠. 빈칸 유형이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바로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는 겁니다. 줄임말로 빈문요바라고 할 건데요. 이거 뭐 하라는 거냐면 이 빈칸을 자리에 따라 적절한 의문사로 바꿔보는 겁니다.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서 내가 지문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를 명료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번 6평은 이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길고 복잡한 경우가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31번. 보시면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하나, 둘, 셋, 넷, 5줄입니다. 이럴 때 이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담아내고 무슨 정보를 찾아야 할지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화시켜서 주어와 수어의 관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조금 이따 해설 강의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해석 다 했을 때 이 정보 다 기억할 수가 없고, 여기 보세요. 주로 가르치기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까지만 해서 여기만 남겨요. 가르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로만 딱 남긴 다음에 가르치기 특징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르치기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물들의 학습에 가르침이라는 거 언급하지 않는지, 여기까지 다 넣기 힘들면 가르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만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것만 잘했다면 여기 가르치기가 뭘 의미하는지 바로 나와요. 밑에 하여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잘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지문에 찾으시면 됩니다. 찾아서요. 자, 이렇게 31번처럼 빈문요바가 지문에 있는 경우는 네, 앵커링 하세요. 앵커링 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빈칸에 들어가겠네 하고 이렇게 닻을 내리라는 겁니다. 즉 빈칸에 들어갈 지문 속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를 근거로, 이유라는 말을 근거로 선택지에서 최대한 같은 말을 골라주면 됩니다. 이유랑 같은 말 몇 번? 정답 분명하게 딱 보이죠? 알겠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빈칸이 풀립니다. 이번 6평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도 다 플랜 A로 풀렸어요. 이제 하나씩 이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 파악하고 지문에서 찾고 그걸 기준으로 최대한 같은 말 선택지에서 고르는 이 일관된 방식으로 31, 2, 3, 4를 접근해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한편 아주 간혹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가 지문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찾은 경우 말고 진짜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뭘 기준으로 정답으로 가야 돼요? 맞아요. 지문의 핵심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을 때 핵심을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빈문요바가 지문에 없으면 이 글 핵심을 기준으로 선택지에서 이 핵심과 가장 잘 어울리는 걸 골라줘야 됩니다. 무관하거나 핵심과 무관하거나 모순되는 거 제끼고 핵심과 가장 잘 어울리는 거 하나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거의 대부분의 빈칸은 이 플랜 A로 풀립니다. 오늘 이 6평 선생님이 이 일관된 방법대로 빈칸 4문제 다 풀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저렇게 푸는구나. 근데 내가 저기서 저걸 놓쳤네. 저 표현을 알았었어야 했네. 이런 디테일들, 여러분들이 놓쳤던 디테일을 확실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31, 2, 3, 4를 쭉 풀어보겠습니다. 자, 31번 빈칸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심리와 교육 공동체는 자, 뭐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인간 심리 그리고 교육 공동체는 have been against. 자, against에 세모하시고 부정어죠. 반대해 왔다, 대항하여 왔다 라는 겁니다. 어디에 대항하여 왔습니까? referring to teaching. 가르치는 것을 언급하는 거에 반대해 왔대요. 그러니까 이 가르친다라는 거를 안 썼다는 것이죠. 자, 언제? 설명할 때 사회적인 학습을 어디 안에? in animals. 동물들 안에서의 사회적인 학습을 설명할 때 이거는 가르친다라고 말할 수 없어 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지들끼리 이거 막 하는 건 가르친다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세상에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줄에 이루고 있습니다. Mainly because 주로 무엇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자, 빈칸에 지금 명사 자리에 있죠. 무엇의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엘리베이션스 제일 강조한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자, 여기 보세요.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이렇게 길고 복잡할 때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길고 복잡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오늘의 31번의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입니다. 이럴 때는 이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기는 불가능해요. 특히 여기 on the part of the model that is difficult to measure in animals까지 막 다 넣어가지고 이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술 관계만 남겨야 돼요. 간단하게 주어가 무엇인지 수어가 무엇인지만 좀 봐야 됩니다. 즉, 이 앞에 있는 정보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주어가 뭐예요? teaching이죠. 야, 가르치는 것이 무엇의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물들의 학습을 설명할 때 가르친다는 걸 사용하는 거에 반대하는지 이렇게 막 했는데 그냥 가르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치는 거의 특징을 찾아보자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야지 이 앞에 있는 세 줄 이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집어넣고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술관계, 특히 이제 주어 잘 파악을 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무엇의 수준 이런 말도 뭐 수준 이런 거 빼고 그냥 무엇을 의미하는지 글을 읽으면서 뭘 찾아야 돼? 가르치는 것의 특징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가장 중요해요.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지금 무려 5줄이야. 너무너무 길고 복잡하고 정보량이 많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냥 빈칸이 여기 뚫려 있으니까 주어, 수어 관계만 주목해서 야, 가르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딱 여기까지만 잡으란 말이야. 가르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치는 거의 특징을 지문 읽으면 찾아야겠다라고 방향을 설정하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좋아요.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has been a movement.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어디 안에서? 이 동물 인지 공동체 안에서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데디아를 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제 to가 무브먼트 꾸며주겠죠. 자, 뭘 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냐면 동물들이 사실은 서로서로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nevertheless를 통해서 앞뒤 내용이 전환되는 겁니다. 앞에서는 against를 통해 야, 동물들끼리 학습에서는 이건 가르친다는 건 있을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동물들이 서로를 가르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nevertheless를 통해서 이렇게 전환된다는 거 인식하시고 계속 읽어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동물들도 가르치는구나. 예를 들어 그럼 앞에 거랑 같은 말 나오겠죠. 동물들도 가르친다라는. 아주 유능한 개미들은 engage in a behavior, 행동을 합니다. tandem running이라고 불리우는 행동을 해요. 자, 그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몸을 붙여요. 어디에? To the body of a novice ant. 초보 개미의 몸에 자기 몸을 붙여요. 뭐 할 때? 그들이, 즉 이 숙련된 개미들이 화학적인 어떤 트레일, 길을 쭉 깔아줄 때 자기 몸을 초보 개미에게 딱 붙여요.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 초보 개미를 뭐 가지고 도우려고? 루트 러닝, 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려고. 됐나요? 이게 서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에 예시니까, 뭐, 개미들끼리도 뭔가 가르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Killer whales. Killer whale은 또한, 자, 올소를 통해서 예시가 지금 나열되는 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무슨 말 나오겠어요, 그러면? 동물들도 가르친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똑같은 seal hunting technique. 이 바다 표범 사냥 기술을 반복해요. 그들의 새끼 앞에서. 때때로 뭐 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 표범을 죽이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헌팅 테크닉을 반복한다는 거죠. 자, 이르게 하면서 연구자들이 궁금해하도록 물어보도록 왜 그들이 계속해서 잡았다가 놓는지 표범을 만약 그들이 그 바다 표범을 먹을 계획도 아니라면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잡았다가 놓는지를 궁금해하게 하면서 애들이 계속해서 바다 표범을 잡았다 놓았다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고려하면 에너지의 양을 어떤 양? 그들이 써야만 하는 에너지의 양을 고려하면 There need to be a good reason. 여러분, need to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필자가 긍정 강조하는 메시지를 읽어야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래요. 오케이,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래. And that reason, 그 이유는 뭐다? Might be teaching,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범고래가 계속 C를 잡았다 놓아줬다 한다고? 이유가 있어. 그게 뭐야? 가르치는 거래.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구나. 당연하죠. 이 예시가 가르치는 거의 예시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어요. 동물들도 가르친다라는 거 알겠죠?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가 뭐였지? 가르치는 게 뭘 의미하냐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거의 특징. 맨 마지막에 나왔죠. 여기 보세요. 가르침이. 가르침은 뭡니까? 이유예요. 타당한 이유. 이유가 곧 가르침인 겁니다. 가르침이라는 건 그 안에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에다가 앵커링을 딱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에서 이유랑 같은 말을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이유랑 같은 말 어디 있어요? 자, 잠시만요. 넘겨볼게요. reason이랑 같은 말. 1번 편안함 아니죠. 2번 용기 아닙니다. 3번 좌절 아니고요. 4번 inventiveness 하면은 창의성, 뭔가를 invent, 발명하는 거니까 창의성이에요. 이유랑 상관없어요. 5번 intentionality. 무슨 뜻? 의도. 가르치는 건 어떤 의도를 담는 것이죠.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reason이 같은 말로 여러분 형광펜 하세요. 네. reason이라는 단어랑 intentionality가 같은 말로 정답 5번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률 한번 볼까요? 62%네요. 네. 빈칸 치고는 그래도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자, 또 예시 아까 2개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 예시도 그러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요 개미들, 요 숙련된 개미가 지 몸을 초보 개미에게 붙여요. 뭐 할 때? 이런 화학물질로 된 길을 쭉 깔아놓을 때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여기도 이제 좀 보면은 뭐 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게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intentionality의 같은 말로 볼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의도를 넣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들의 학습을 설명할 때는 가르친다라는 걸 자꾸 쓰지 않아. 왜냐면 가르친다는 건 어떤 의도의 수준을 의미하거든. 의도가 있는 걸 의미하거든. On the part of the model. 누구의 측면에서? 여기 모델의 문맥상 본보기란 뜻입니다. 즉,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해요.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어떤 의도를 포함하는 거거든. 의도라는 건 뭔데? 자, 이 대또 특이하게 요거 intentionality 꾸며주는 거예요. 어려운, 측정하기. 동물들 사이에서는 좀 측정하기에 어려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의, 가르치는 동물 입장에서의 의도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가르치는 건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거 있다. 봐라. 가르치는 거 있지 않냐? 의도가 있지 않냐? 목적이 있지 않냐? 이유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무난하게 우리가 31번을 마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길고 복잡할 때 주술 관계만 남겨서 이렇게 파악하는 거. 그러면 굉장히 쉽게 답의 근거를 앵커링 할 수 있고 결국 같은 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번입니다. 사실 이 지문의 난도만 따지자면 32번이 가장 빈칸 중에 어렵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구문 그리고 단어의 어떤 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읽으면서 중간중간 중요한 단어 표현들 정리해 줄 테니까 그거 좀 잘 봐주세요. 나중에 그게 수능날 중요 선택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가봅시다. 작가들은 종종 우리에게 인상을 줍니다. 자, 뭐라는 인상? 작가들이 설명했다라는 뭘? 그들의 등장인물의 얼굴을 설명했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뭐 소설 같은 데 보면 등장인물 묘사 나오잖아요. 네, 그런 이렇게 얼굴을 잘 묘사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준대요. When in fact, 자, 여기서 이 in fact가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뭐 할 때? 그들이 단지 너에게 윤곽만을 줬을 때, 어떤 윤곽? 어떤 채워야 할 윤곽만을 줬을 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곽이란 건 뭐예요? 아웃라인은? 디테일한 묘사가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그냥 말 그대로 아웃라인이죠. 윤곽만을 줬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어떤 인상을 받아요? 작가가 설명을 잘 해줬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팩트를 통해서 지금 사실과 우리가 느끼는 인상이 다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조를 좀 잡으셔야 해요. 다음.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대조되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해 주는 게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고, 다음 애쉬에 대해서. 애쉬가 누구야? 즉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인 애쉬에 대해서, 이 사람의 걸작,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인 애쉬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 그가 큰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갑자기 애쉬라는 구체적인 등장인물 작품이 나온다는 건 앞 내용과 따로 떨어뜨려서 이해시키면 절대 안 되고, 이 앞 내용과 붙여서 읽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직 걔가 이빨이 크다는 것만 알고 있어. 여기서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여기 앞에 있는 단지 너에게 어떤 윤곽만을 주는 거죠. 얼굴 다 묘사한 게 아니라 그냥 이빨만 크다 정도로만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가 지금 같은 말입니다. 자, 두 가지 대상이 지금 대조가 됐는데, 두 가지 대상이 대조. 네, 여기서 이 두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고난도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글의 구조, 대표적인 게 바로 두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각각의 대상에 A하고 B를 표시하면서 글의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 첫 번째 거에다 A라고 할게요. 작가가 묘사를 했다라고 생각해. 실제로 뭐만 줬어? 윤곽만 줬어. B라고 합시다. 우리는 뭐만 알아? 걔가 이빨이 크다는 것만 알아. 이거는 그냥 딱 윤곽만 준 거죠.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so, 그렇죠, 역접 되면서 we don't feel, 우린 느끼지 않습니다. 뭐처럼? 그의 얼굴이 이만 있는 blankness, 텅 빈 공간이라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예요? 이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 외에 다른 것도 알아서 느낀다라는 거죠. 앞에 있는 말과 연관 지으면 뭔가 얼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것처럼 느낀다, 그런 인상을 받는다랑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이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알아서 채운다는 거지. Most often, 가장 자주.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동사 mistake가 쓰였습니다. 선생님이 파운데이션 전치사만 했는데 이 mistake 보자마자 뒤에 뭐 봐야 돼? 동사일 때 mistake A, for B를 봐야 됩니다. 여기 아래에 for가 있어요. 이거 찾아야 돼. 그래서 써볼게요. mistake가 동사로 쓰이면 mistake A for B 이렇게 쓰이고요. 해석은 B를 위해 A를 뭐 실수하다 절대 이러면 안 되고 A를 B로 오해하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수능에서도 삽입 문제 출제가 된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몰랐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take A for B로 나왔어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mistake A for B나 take A for B나 A를 B로 오해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을 해보면, 자, 듣는 것을, 자, be told 목적어를 듣다죠. 자, 듣는 것을, 자, 뭘 듣는 것을?
무슨 효과를 한 사람의 외모가 가지는지를 듣는 것을 외모에 대한 설명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도 지금 두 가지 대상이 나왔네요. 뭐가 A고 뭐가 B겠습니까? 당연히 외모에 대한 설명으로 생각한다. 외모에 대한 설명은 설명, describe, account, A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 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외모가, 한 사람의 외모가 무슨 효과를 갖는지 듣는 것. 효과를 듣는 거야. 이것이 문맥상 B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큰 이빨. 이런 그냥 효과 정도만 딱 보여줘도 뭔가 그 외모를 다 설명했다라고 느낀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지 on account of 뭐뭐에 대한 설명이라는 뜻. account가 다이어인데 on account of 하면은 뭐뭐에 대한 설명이라는 뜻으로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렇게 쓰이면 account가 설명이다. 좋아요. 이제 그러면은 글의 흐름이 충분히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빨리 또 읽어보죠. 자, 시인 이 사람의 조언. 여기 프랑스어가 쭉 나와요. 이해 하나도 안 되죠. 그럴 때는 당연히 괄호 안을 읽어야 됩니다. 가끔 괄호 안을 읽지 마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앞에 내용이 이해가 잘 되면 읽을 필요 없지만 이렇게 당연히 프랑스어로 써져 있으면 읽어야 되겠죠. 자, 이 시인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paint not the thing itself. 자, 나데이 법비가 나오면서 또 중요한 필부액 필긍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물 자체를 그리지 마라. 효과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 사물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그려라 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거 B로 봤잖아요. 그래서 B 아웃라인만 그냥 잡아줘라.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효과만 딱 그려내라. 디테일하게 다 그릴 필요 없어 이 새끼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말은 좀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법령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물건 자체를, 대상 자체를 그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자기 부정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는 매우 똑똑한 방식이라는 거지. 뭐 할 수 있는 방식? 다루기 힘든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면서 이 B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뭐 다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when. 자, 위에 이제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글의 흐름을 일단 잡아야 돼, 얘들아. 잡아놓고 A와 B의 대조를 잡고 이제 when절을 읽어보자. 자, when 주어 동사인데 여기 전치사고 꼽사리. 구문 되게 까다롭다. 선생님이랑 딱 같이 표시해주면서 문장 구조 파악해 볼게요. 그의 소설의 하나에서 뭐 할 때? 이 이블린이라는 사람이 말할 때. 그 다음 of는 say of, say about,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야. about과 비슷합니다. 자, 뭐에 관하여 말할 때? 새로운 등장인물에 관하여 말을 할 때. 자, 새로운 등장인물에 관하여 뭘 말할 때? 이 say의 목적어가 대절이에요. 이렇게 say, 대절입니다. 그래서 이블린이 데디아를 말할 때. 자, 뭘 말해? 걔는 그냥 딱 외모의 종류를 가지고 있어. 자, 어떤 외모의 종류? 자, 주어 동사가 명사 뒤에서 꾸미니까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생략된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진짜 구문이 어려운 게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요. 목적어가 동사하는 것을 기대하다. 그래서 야, 걔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 어떤 외모? 우리가 기대하는 등장인물 유형의 젊은이가 가지도록 기대하는 딱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해. And nothing else. 그리고 그 밖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뭐라고 말했다고? 야, 걘 외모의 종류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젊은이가 갖도록 기대하는 그런 외모의 종류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냥 윤곽만 준 거예요. 그냥 윤곽만 준 겁니다. 그냥 그 또래 애들이 가지는 얼굴이야. 이렇게. 그럼 얘는 이 왼절에 해당하는 거 뭐라고 봐야 돼요? 네, 이게 바로 B라고 보셔야 됩니다. B. 그렇게 하면 you still feel, 너는 여전히 느껴요. 마치 네가 뭐 하는 것처럼 느끼는지. 자, B라고, 작가는 B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느끼냐고 묻고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느껴요?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나오죠. 실제로는 그들이 B를 줬지만 작가들이 인상을 주죠. 어떤 인상? 그들이 그들의 등장인물의 얼굴을 묘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A가 들어가주면 되는 것이죠. 이게 이 글의 핵심이고 실제로는 B만 줘도 우리는 A라고 느낀다. 또 A에 해당하는 게 뭐 있어요? 네, 여기 account of that appearance 이런 게 있죠. 그 외모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은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자, 그래서 A와 같은 말을 여러분들이 선택지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설명, 그 외모를 설명한 것처럼 느낀다. 볼게요. 1번. have been told, 우리가 be told 목적어를 듣다인데요. 들었던 것처럼 느껴요. 정확히 그가 무엇처럼 보이는지. 자, look은 보이다입니다. 그가 무엇처럼 보이는지를 정확히 들은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걔가 뭐처럼 보이는지를 들은 것처럼 느껴. 이게 바로 그의 얼굴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처럼 느껴진다. 이 앵커링된 정보와 완전히 같은 말이기 때문에 1번 가장 좋다 생각해주고, 자, 계속 읽어가 보겠습니다. 2번. 이렇게 윤곽만 주면 너는 뭐라고 느껴? 네가 등장인물의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 된 것처럼 느껴. 갑자기 등장인물의 사회 집단은 지문에 아예 나오지도 않은 표현이고 앵커링 된 거랑 같은 말이 아니죠. 3번. 등장인물의 윤곽을 네가 딱 보면 너는 알고 있다고 느껴. What will happen to him in the story? 이 등장인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이야기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아는 것처럼 느껴. 그냥 등장인물의 얼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느끼는 거지, 걔한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앵커링 된 거랑 같은 말이 아니고요. 4번. 네가 정확한 디테일을 받은 것처럼 느껴. be given 목적어. 여기까지 너무 좋아. 근데 뭐에 대해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게 틀렸죠. 행동이 아니라 외모라고 해줘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행동이 아니에요. 5번. 네가 인식한 것처럼 느껴져. 핵심적인 특성을. 뭐해? 자, 이 전치사하고 있으면 항상 묶어서 이것까지 맞는지 봐야 되는데, 그의 성격. 여러분 지금 성격을 묘사한 게 아니잖아요. 얼굴을 묘사해준 거. 얼굴에 대한 설명, 외모에 대한 설명,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여기 형광펜 하세요. have been told exactly what he looks like. 이 말이 지문에 뭐랑 같은 말? Describe the faces of their characters. 형광펜. 그리고 on account of that appearance. 형광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문장에서 in fact를 통해서 지금 대조되는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예시에서 앞에 거랑 같은 말 할 거니까 또 큰 이빨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지금 앞에 있는 거에 아웃라인에 해당하는구나, 앞에 거에 두 가지 대상의 반복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고 A, B 표시하면서 글의 흐름을,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mistake A4B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윤곽만 줘도 어떤 느낌, 효과만 줘도 외모에 대한 설명을 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한다 라는 앞의 내용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잡아내야 하고요. 그렇게 쭉쭉 읽고 내려가는데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가 좀 길어요. 왼절로 길어. 근데 이 왼절을 다 읽고 나면은 뭘 느껴야 돼? 아, 이거 그냥 아웃라인만 준 거구나. B를 준 거구나. 그럼 B를 줄 때 우리는 뭐라고 느껴? 당연히 A라고 느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A라고 표시한 거랑 같은 말을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답 몇 번? 1번.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 요 mistake A4B, 뭐 on account of,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좀 잘 가져가 주시고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32번은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33번 보도록 할게요. When we narrow. 자, narrow가 지금 동사 자리에 쓰였으니까 동사로 해석해 줘야 됩니다. 원래는 형용사로 좁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좁힐 때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우리가 좁힐 때 우리는 redirecting, 다시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산 능력을 to, 어디로? 아주 소수의 과정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좁힐 때, 자, 뭔가를 딱 좁힐 때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계산 능력을 어디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야? 중요한 소수의 과정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딱 중요한 것만 본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건 as if, 뭐와 같냐면, 자, as if 뒤에 주어 동사 와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투부정사가 꼽살이 껴있네요. 우리의 느린 와이파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끊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자, 뭘 끊어버려요? 우리의 핸드폰과 태블릿을 끊는 것과 같아요.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비디오 회의 콜이 렉이 걸리지 않게, 지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럴 때 있잖아요. 줌을 하는데 연결이 좀 안 좋아. 그러면 뭐 다른 거 유튜브 보는 걸 끈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결국 앞에 거와 뭐예요? 같은 말, 좁히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하겠다. 이거랑 지금 같은 말이죠. 좋아요. 앞 문장, 뒷 문장 서로 같은 말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 narrowing also helps. narrowing은 또한 도움이 된대요. 자, 나열이죠. 자, 뭐에 도움이 돼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앞에도 지금 중요한 거에만 딱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좋은 거고, 목표 달성에도 좋다라고 하면서 내로잉의 지금 장점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집중하는 거에 장점을 얘기하고 있네요. it, 자, 대명사 주어, 문장 주어. 이 내로잉은 cut out, 차단한다는 거죠. all of the other distractions, 다른 방해 요인들 전부를 차단해요. 그렇겠죠. 집중하면 방해 요인들을 다 차단을 하겠죠. distraction,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명사로 방해물. and places. 자, 여기 지금 해석 잘해줘야 되는데 and 오른쪽에 places가 왼쪽 cuts out이랑 병렬되면서 얘가 지금 동사죠. 그래서 narrowing은 다 차단시키고 narrowing은 둡니다. 뭘 둬요?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둔다는 거죠. 앞쪽에 그리고 중심에. 앞에 거랑 같은 말이죠. 초점을 맞추면 narrowing을 하면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다. When we home in. 자, home in 몰랐다고 칠게요. 우리가 home in을 할 때 우리는 동기적인 강도를 높입니다. 자, 대디아를 강화시키면서 What's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놓인 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What we should be after. 우리가 쫓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강화하면서 그래서 역시 앞에 거랑 좀 비슷한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벌써 빈칸 문장 요구하는 바가 나왔네요. For a brief moment, 짧은 순간 동안에 the trade-off can be worthwhile. 그 선택, 가치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선택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들? trade-off라는 건 뭐냐면 이 저울 같은 걸 상상해 보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트레이드가 거래잖아요. 뭔가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트레이드-오프는 문맥상 내로잉 하는 거죠. 집중해서 나머지를, 집중해서 방해물들 없애는 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앞에다 두는 거. 이게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자,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가 but 뒤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자, 동사 자리에 빈칸 무엇을 할 때 우리는 실마리와 신호들을 놓치는지. 자, 우리가 뭘 하면 실마리와 신호를 놓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직 위에는 그냥 집중하면 방해물을 없애고 중요한 목표를 앞에다 둔다, 뭐 동기를 높인다 이런 말만 나왔지 뭘 하면 이렇게 조금 나쁜 일이 벌어진지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뒤에를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뒤에 읽어볼게요. We get locked in on one path. 우리는 갇혀요. 하나의 길에 갇혀버립니다. 뭐 없이? Being able to step back and see a better route. 한 걸음 뒷걸음 쳐서 더 나은 길을 보는 것 없이 그냥 갇혀버릴 수 있대요. 이렇게 뭐 할 때 갇히냐고 우리가 궁금한 것이 왼절이죠. 여기 근데 왼절이 딱 나옵니다. When we are stuck, narrowed in for too long. 자, 우리가 갇힐 때, 자, 문장 뒤에 ed, 뭐뭐 되면서 분사구문이죠. 좁혀진 채로 너무 오랫동안 갇혀져 있으면, 그러니까 집중이 된 채로 좁혀진 채로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사고가 발생하고요. 성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고가 늘어나고 성과가 떨어진다. 이게 뭔가 지금 여기 우리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인 마이너스인 것 같네요.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는 놓친대요. 오케이. 미스, 같은 말 나오네. 미스. Hearing alarms, 경고음 듣는 걸 놓칩니다. 어떤 경고음? The signal, 알리는. There's a problem elsewhere. 어딘가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알리는 경고음을 놓친대요. 이게 지금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인 miss cues and signal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여기 miss hearing alarms, the signal, there's a problem elsewhere.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그럼 뭐 할 때 놓치냐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왼절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좁혀진 채로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을 때, 이 말 여기다 앵커링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집중의 장점을 얘기했어요. 방해물 꺼지고 중요한 목표에 앞에다 두는 거. 근데 너무 갇혀있게 되면 그게 또 이제 위험 신호를 놓칠 수 있다 하면서 집중의 폐해를 강조하는 거죠. 자, 보라색이랑 같은 말 골라보세요. 보라색이랑 같은 말. 1번. 방해받을 때. 너무 많은 소스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때. 아니요. 한 가지만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잘못된 말이고. 2번. 너무 심하게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고 있을 때. 한 가지만 할 때랑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 앵커링한 거랑 같은 말이 아니에요. 3번. 무작위로 바꿀 때. between tasks. 업무들 사이에서 무작위로 바꿀 때. A 했다, B 했다, C 했다. 뭐,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하나에 집중해 있을 때예요. 완전 반대말입니다. 3번도. 4번. remain zoomed in for too long. 자, 너무나 오랫동안 줌인된 상태로 남아있을 때. 여러분, 줌인이 뭐예요? 줌인. 점점 확대한 거죠. 이게 지문에 있는 뭐랑 같은 말?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이거 완전 같은 말이고, for too long. 자, 확대된 채로 남아있다는 말이 narrowed in. 좁혀진 채로 갇혀져 있다는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봤을 때 이게 같은 말이구나 라고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5번,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걸 실패할 때. 너무 오랫동안 집중하고 있을 때랑 같은 말이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4번에 remain zoomed in for too long 형광펜. 그 다음에 여기 지문에 when we're stuck narrowed in for too long 형광펜 하셔서 이 두 개를 같은 말로 볼 수 있었느냐가 33번 문제 풀이의 핵심이죠. 이렇게 지문에 한 번도 쓰이지 않은 표현으로 조금 비유적인 표현으로 선생님이 정답이 출제된다, 빈칸 정답 출제된다라는 거 엘리베이션에서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앵커링만 잘 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왜 1번, 3번을 찍었냐? 이거 조심하셔야 돼. 1번, 3번 찍은 친구들을 위한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푼 친구들이 있냐면 이 벗을 딱 보고 집중이 좋아. 그런데 뭐 하면 우리는 안 좋냐? 그럼 여기에 집중의 반대말 써야겠네? 하면서 집중이 안 되는 거 3번이라든지 1번 이렇게 써버린 친구들이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왜 벗은요, 앞에 거랑 꼭 정반대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벗은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앞과 다른 말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 다른 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 근거를 뒤에서 찾아보셔야지 그냥 딱 여기까지만 읽고 앞에 집중이 좋다고? 근데 뭐 하면 안 좋아? 집중을 못하면 안 좋겠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뒤에 나올지는 좀 더 읽어봐야 해요. 성급하게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급하게 반대말로 생각 말기. 이 반대말이 뭐에 해당하는 거야? 1번이나 3번에 해당하는 거지. 그런 거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넣고 보면 remain zoomed in for too long. 이게 이제 사실 too long이 brief moment랑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가 있긴 있어요. 잠시 동안에는 이게 도움 되겠지만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몰입돼 있으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깔끔하게 풀면 제일 좋아요. 그냥 자, 다시 정리할게요. 앞에서 오케이 집중한다라는 내용 쭉 집중이 좋다라는 내용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올소를 통해서 집중의 장점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뭐 하면 안 좋냐라고 물어봤잖아. 뭐 하면 안 좋은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뒤를 읽어보면 왼절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안 좋다라고 했으니까 이 왼절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다라고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야. 다만 앵커링된 정보와 결국 같은 말로 봐야 되는 4번이 remained zoomed in, 비유적인 표현으로 zoom in 했다는 게 결국 zoom in은 뭐예요? 이것만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집중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넘어가기 전에 또 여기서 나왔던 좀 독특한 표현 하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home in 이란 표현이에요. home in. 모른다는 아니죠. home 알고 in 알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싶었을 겁니다. 요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 왜 설명해요 선생님? 답 다 나왔는데. 야, 이게 지금 주석 오이도 없이 나왔잖아. 그럼 이게 이번 수능에 선택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조금 국어든 영어든 평가원 시험지들을 좀 해체할 필요가 있어요. home인이 무슨 뜻이냐면 요거 외우실 때 요걸 같이 외우셔야 돼. 요게 예전에 과거에 선생님이 EBS 연계할 때도 출제 가능성 높은 표현으로 항상 찝었던 겁니다. 자, homing pigeons 연상을 하세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가 집중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왜 이게 집중하다인지 그냥 왜 home in 집중하다 이러면 절대 죽어도 안 외워져.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 homing pigeons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으로 돌아오는 비둘기예요. 우리 요즘이야 비둘기 그렇게 안 쓰지만 옛날에는 그 성경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 비둘기에 편지 써가지고 보내. 그 다음에 비둘기가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죠. 그 답장 가지고 걔가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오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비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떠올려야 돼. 여기 우리 집이 있어. 비둘기가 있어. 자, 선생님 그림 못 그리니까. 아, 이거 뭐 곤충도 아니고 그냥 비둘기라고 할게. 비둘기라고 해 대충. 집으로 돌아온 비둘기. 이해돼요? 그래서 home 여기서 온 거야. home in on A 하면은 요게 focus on A랑 같은 말이야. A에 집중하다. 그리고 저기 그 선택지에 있는 zoom in on A도 이렇게 써요. A를 확대하는 거니까 A를 집중하다 이런 말이야. 왜 집중하다야? 다른 거 안 보잖아. 다른 거 안 보고 오직 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만 딱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home in 하면 집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거랑 사실 같은 말이야. 우리가 집중할 때 집만 바라보고 이렇게 딱 집중할 때 우리는 동기가 커진다는 거지. 응? 지금 내 앞에 놓인 것이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강화시키면서 그래서 앞에 것과 사실상 동일한 말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더. be after. 여기서 after는 뒤에라는 뜻에서 확장되어 뭐뭐를 뒤쫓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be after 하면은 seek after 해가지고 같은 말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be after, seek after. 뭐뭐를 조차 추구하다. 뭐뭐를 조차 추구하는 것.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좋아요. 나올 수도 있는 중요 표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home in 이라는 표현. 집중하다라고 하면 절대 안 외워지니까 homing pigeons를 생각해 가지고 같이 좀 가져가시면 되겠다. 됐죠? 네, 좋습니다. 33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4번 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단어는 풀 수 없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리학과. 그게 뭔데? 어디? 라는 단어가 지리학과 연관되어 있대요. 뭐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지리학은 지도에서 말 그대로 지리잖아요. 지리라는 건 당연히 where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수 없다 이런 말이고 That's because 왜 그러냐면 지리학은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전제로부터. 자, 뭐라는 전제? It matters. 그것이 중요하다는 전제. 무엇이? 어디에서 뭔가가 일어나는지가 지구의 표면에서 어디에서 뭔가가 일어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치? 지리학은 어디에서 뭐가 일어나냐 이게 중요한 게 지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넘어갈게요. The key questions. 핵심 질문은 not simply 단지 뭐가 아니야? Where question. 어디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오케이, 그럼 where 말고 또 뭐가 있는데? 그런데 where 질문만이 key question이 아니에요. They are key questions를 가리키죠. they는. 그럼 핵심 질문은 뭐다? Why there? 왜 거기냐는 거예요. 자, where과 there는 사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왜 거기냐? 여기다 한번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필등동. So what?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런 거를 따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here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where이 there이랑 같은 거니까 where은 where인데 거기에서 왜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여기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Getting to such questions, 그러한 질문에 다다르는 것은, 즉 why there, so what 이런 질문에 다다르는 것은 의미합니다. 자, mean에다 등호 표시하시고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얘가 뭘 의미하냐면 공간적인 배열들을, 차이들을, 그리고 상호 연관성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렇겠죠. 단순히 뭐가 있다 이게 아니라 얘들끼리 막 상호 연관성도 따지고 막 변화도 따지고 막 다 본다는 거예요. Engaging in even the simplest day-to-day activity. 자, 하는 것인데 심지어 가장 간단한 매일의 활동을 하는 것은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require A를 요구한다라는 말은 A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A를 굉장히 중요 정보로 봐줘야 됩니다. A를 필요로 하다랑 같은 말이니까. 일상적 활동을 하는 건 이걸 요구한대.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을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 반드시. 뭐가 필요한데? 저기 중요한 내용이니까 밑줄 긋겠습니다. 어떤 이해가 필요해요. 뭐에 대한? 공간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요구한대. 아, 그러니까 결국 일상적인 일도 공간을 잘 알아, 지리를 잘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음식과 서비스를 찾아야 될지, 어떻게 일터에 가야 될지 등등등등. 오케이. 자, 이제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네요. Moving up in scale. 자, 문장 맨 앞에 ing, 커마 있고 뒤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이게 분사 구문이네요. 자, 규모에서 move up, 위로 올라가면서. 한마디로 규모를 좀 키워보면 이런 말로 되겠죠. 자, without some awareness of 빈칸. 자, 빈칸이 지금 전치사 대 명사 자리니까 무엇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자, 무엇에 대한 인식 없이, 무엇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자, 인식이 없으면, 자, 뭐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무엇은? 진주어예요. 합리적인 사업 정책 판단을 내리는 게 어렵습니다. 사건을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병렬되고 있죠. 혹은 또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가장 기본적인 힘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어떤 힘? 우리의 삶을 만드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삶을 만드는 그런 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비문요가 정의할게요. 무엇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즉 뭘 모르면 판단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A가 없으면 판단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 문제 상황입니다. 자, 이런 표현에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야, A가 없으면 판단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 그렇죠. A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A 없으면 판단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 A가 필요로 한다. A가 해야 한다라는 필긍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필자가 긍정하는 이 글의 핵심을 그냥 넣어주면 된다라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글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환경에 대한 이해, 공간적인 배열 차이, 연관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 왜 거기냐, 뭔 일이 벌어지냐, 지리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거 없으면 판단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locating, 위치시키는 것. 새로운 상점, 퍼블릭 서비스를 위치시키는 건. 자, 여기 require 또 있어요. 어떤 내가 상점을 딱 뭔가 오픈하려고 그래. 위치시키려고 그래. 그럼 뭘 요구하냐면 고려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인구 분포, 길과 시설의 위치, 사회 경제적인 패턴들, 그리고 그 이상을 고려하는 것을 요구한대요. 이것도 결국 앞의 내용과 같은 말이네요. 인구 분포, 이거 다 지리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로케이션, 지리잖아요. 사회 경제적인, 이 지리와 여기서 이제 나열되어 있으니까 같은 비슷한 맥락의 의미라고 봐야 돼요. 그래, 이것도 봐봐. 지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리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다음, understanding why and where migration happens. 이해하는 거야. 왜, 어디에서 이동이 발생하는지, 이주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요구합니다. 또 뭘 요구해? 왜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으려면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고려예요. 정치적인 영토의 조직. 역시 땅을 알아야 된다고. 지리를 알아야 돼. 공간의 어떤 결과, 어떤 차별의 공간적 결과. 또 지리죠. 그리고 사회 경제적 패턴들, 그리고 배치, 물리적 환경의 배치. 이것도 다 지리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규모가 키워져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결국 다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
위에서부터 끝까지 계속 지리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은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1번. 왜 문화 간의 갈등이 증가하는지. 지리랑 아무 상관없죠. 갑자기 문화 간 갈등은 지문에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바로 X를 쳐줘야 되겠습니다. 2번. 어떻게 현상이 배열되어 있는지. 어디에? 지구의 표면에. 다시. 현상이 지구 표면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게 지리겠죠. 맞아. 이게 지리입니다. 오, 오케이. 2번 괜찮고. 3번. 언제 지구의 자원이, 천연 자원이 고갈될지.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지문에 나온 적이 없어. 자원의 고갈 얘기한 적도 없는데. 4번. 지구에서 어느 장소가,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are damaged, 손상을 받을지. 뭐에 의해? 기후 변화에 의해. 이런 말이 언제 나왔어요? 5번. 누가 authority는 power, 권위라는 뜻입니다. 권위.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을 내릴 영토에 대해서. 영토는 맞는데 누가 뭐 그 결정 내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앞에 거를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뭐가 된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henomena라는 단어에 별표 한번 해주시고, 요게 우리가 앵커링한 모든 거를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현상이 배열되어 있는지, 지구의 표면에. 인구 분포. 인구가 현상이잖아요. 지구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 길과 시설들의 위치. 이것도 일종의 현상인데, 현상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사회, 경제적 패턴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패턴, 규칙성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 현상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래서 모든 게 다 앵커링된 정보가 현상이란 말로 압축, 재진술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좋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말을 했었던 지문이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require. 와우. 평가원 기출에 정말 많이 나왔는데, require A 하면 뭐라고? A를 요구한다. A를 필요로 한다. 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without A. A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뭐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가 판단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지. A를 못하면 판단 못하고 이해 못해요. 즉 A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필근동 정보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빈칸 30, 1, 2, 3, 4에 대한 해설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선생님이 예측한 대로 딱 그 범위 내에서 깔끔하게 문제들이 모두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지금까지 쭉 탔던 학생들이라면 그게 어렵지 않게 맞췄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 지금 약간 이거를 내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특정 표현을 잘 몰라서 틀렸다 하더라도 좌절 금지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연습이 좀 부족할 뿐입니다. 지금 하시던 대로 잘 해나가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여기까지 빈칸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